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네, 인공지능을 엔지니어링 업무에 얼마만큼 쓸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사각 블럭을 전도시키는 키, 얼마큼의 힘으로 밀어야 사각 블럭이 전도가 되나 그걸 검토해 봤는데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리고 라마까지 검토를 해봤었는데 4개의 모델 다 큰 무리 없이 계산을 했었죠. 자, 사각형이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뭐 부재 사이즈를 인식하고 그림을 인식하고 이런 거가 문제가 없었고 계산 또한 큰 문제 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일부 모델들은 코딩을 써가지고 계산의 정확성을 확보하려고 했고요. 다른 모델들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했지만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옹벽입니다. 실제 우리가 업무에서 적용하는 그런 옹벽보다 엄청나게 단순화를 시킨 겁니다. 그죠? 실제 옹벽은 뭐 위에가 좁고 밑에가 이렇게 넓죠. 과장해서 그리자면. 그 다음에 앞쪽도 보통 뭐 2%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뭐 이렇게 펀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지금 단순화를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 옹벽을 LLM에다 주고 안전 검토를 시킨 겁니다. 이제 전도 안전성 검토를 시켜봤는데 조건은 어떻게 줬냐면 앞구판의 길이가 0.5m, 그 다음에 벽체 두께는 0.3, 그 다음에 뒷구판의 길이는 2.5m, 그 다음에 벽체 높이는 3m, 기초 두께는 0.3m 이렇게 주고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자, 이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얘가 인식을 잘 못해서 이렇게 이제 그 주는 정보, 주는 그림을 얘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고쳐봤는데요. 이게 LLM을 쓰다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내가 얘한테 맞춰줘야 되나? 그죠? 척척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맞춰줘야 되나? 그러면서 계속 고치는 일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어떤 관계를 거쳤는지. 처음엔 이렇게 줬어요. 당연히 그 P는 제가 계산하도록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옹벽 높이를 요 높이를 안 주고 요 높이를 네가 구해라. 결국은 뭐 3 더하기 0.3 하면 3.3이 나올 텐데 이런 능력이 있나 이런 걸 보려고 한 거고 5점은 여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원래는 뭐 앞굽을 중심으로 전도되는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요걸 안 주고 그죠? 요걸 안 주고 앞굽을 중심으로 전도되는 걸 검토해라. 또는 그냥 전도되는 걸 검토해라 하면은 앞굽을 기준으로 점도 검토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최대한 얘한테 맞춰서 이렇게 줘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중량은 제가 이렇게 로우 1, 로우 2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한테 테스트를 하고자 한 거는 치수를 다 인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채워진 면 제가 로우 1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로우 1이라고 써 있으면 이 로우 1이 의미하는 게 요걸로 이렇게 채워진 여기 구조물의 단위 중량 또는 뭔가 표시하려는 거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로우 2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급한 위에 올라가 있는 이 흙에 해당하는 뭔가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갖고 로우 1은 얼마고 로우 2는 얼마야. 그래서 5점을 기준으로 전도시키는 모멘트 5점을 기준으로 전도 안전성 검토를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잘 인식을 못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요거 로원을 요 밑에다 썼잖아요. 로원 이렇게 로고 썼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이게 벽체하고 당연히 이제 사람이면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겠죠 보통은. 그래서 얘가 로우1, 로우2를 제가 로우1을 요 밑에다 써놔가지고 요걸 잘 인식 못하나 그래갖고 이제 여기로 옮긴 겁니다. 공통의 그러니까 벽체와 기초의 공통의 영역인 요 부분 요 부분에다가 로우1을 옮긴 거고요. 그것도 잘 인식을 못했어요.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얘가 그림 인식 상당히 못합니다. 그림 인식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양이 개를 구분하는 걸로부터 이제 딥러닝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고양이 개 사진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때도 뭐 상당히 많은 사진을 입력해서 이제 정확도를 높인 건데 이런 건 사실상 뭐 이런 그림은 인터넷에서 찾으려고 해도 몇 개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로원 여기 써 있던 로원을 이제 벽체하고 기초를 나눠서 한번 줘봤어요. 혹시 그러면 얘가 여기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인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그것도 역시 잘 안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색깔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회색과 노란색으로 하고 프롬프트를 회색은 옹벽이고 콘크리트야. 그 다음에 노란색은 흙이야. 흙의 단위 중량은 얼마고 콘크리트 단위 중량은 얼마야. 이런 식으로 줘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그렇게 좋은 성과를 못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로원이라는 걸 줄 필요가 없잖아요. 회색은, 콘크리트, 회색은 뭐 단위 중량이 뭐 25kN/m 메타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지웠고, 그죠? 노란색도 이제 확실하게 지워서 로원, 로우2를 그냥 말로 콘크리트와 흙은 단위 중량이 각각 얼마라고 이제 프롬프트에다 적용을 해봤는데 안 됐고, 안 됐다기보다는 좀 미흡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확실하게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는 그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주기도 했거든요. 그 옹벽은 밑에 접한과, 그러니까 밑에 기초와 서 있는, 그러니까 수평인 그 기초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벽체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사이즈를 인식할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게 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수선을 혹시 이 위쪽에 있어서 접한의 폭이나 이런 걸 잘못 계산하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이걸 밑으로 내려봤습니다. 밑으로 내려봤는데 큰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아예 구분을 해버렸어요. 벽체는 회색이고, 기초는 하늘색, 그 다음에 흙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모델을 챗GPT, 그 다음에 클로우드, 제미나이 이 세 개의 모델을 테스트 해봤고요. 사실상 그 챗GPT의 5원 모델은 챗GPT의 5원 모델은 추론 능력을 상당히 강화했다고 얘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뭐 크게 차이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추론 능력이라는 게 LLM의 추론 능력이니까 이제 뭐랄까요? 그냥 그 단어들,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게 요 인식,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에선 중요한 게 인식이죠, 인식. 우리가 뭘 알아먹어야지 그 다음에 뭘 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추론, 그래서 이게 좋은 결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인식의 문제였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요게 수직비역이다 그러면은 이게 높이는 3m고 폭은 0.3이네. 여기 치수를 찾잖아요. 이렇게 일치되는 치수를 찾는데 아마 그런 거를 잘 못 찾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접한의 폭이 뭐 요만큼이다. 요거 두 개만 더 해갖고 접한의 폭은 그냥 0.8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요거, 그러니까 벽체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모델은 요거를 요렇게 인식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0.5하고 0.3을 더해서 요게 벽체다. 요게 벽체다. 요 앞에 비어 있는데 요거는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피, 분명 이 그림상으로는 이 피가 맨 위에부터 맨 밑에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3m, 0.3m 그럼 이게 전체 h가 3.3이 돼야 되거든요. 3.3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시도에서 P를 갖다가 요 3m, 그러니까 요게 흙이잖아요, 그죠? 요게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토합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토합. 이게 흙이라는 걸 얘한테 내가 줬고요. 이 흙의 단위 중량은 뭐 이게 20kN/m 이렇게 줬기 때문에 상당수의 모델의 시도에서 요걸 3으로 인식했습니다. 흙이니까 요게 흙이니까 흙의 높이는 얼마? 3. 3을 적용해갖고 이 P를 구한 게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그림을 인식하는 게 실사 인식은 뭐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실사 인식은 잘 할지 몰라도 결국은 이런 거는 상당히 그 학습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자, 그래서 테스트한 거를 짧게 보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여러 가지 그 프롬프트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모델, 그러니까 각 서비스의 각 모델들의 버전도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바꿔보면서 했는데 이거를 뭐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쭉 그냥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챗GPT 5원입니다. 5원 모델은 추론 능력이 강화된 최근에 나온 모델이죠. 참고로 이 5원 모델 똑같은 5원인데 이 프로라는 게 있어요. 프로 모드. 요거는 월 200달러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5원 모델로 안 되길래 5원 프로는 좀 다른가 싶어서 얘를 이제 결제를 해갖고 한번 써봤는데 일단 나중에 보시고요. 일단은 5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P1, P2 이렇게 주고 처음에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사이즈 이제 어떻게 접근했냐면 단위 중량이 제가 그 로우 원인 부분의 면적을 구해보시오 라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너무 어렵게 시작하지 말고 그림을 인식하는지만 판단해봐야 되니까 로우 원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했더니 밑변을 제대로 구했어요. 로우 원 밑변을 제대로 구했고 그 다음에 밑변의 단면적은 제대로 구했죠. 제대로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0.99입니다. 3.3에 3.3 폭이 3.3 그 다음에 높이가 0.3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요 벽체 부분을 안 구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로원이 여기 써 있으면 요게 영역을 이렇게
폐곡선 안에 이렇게 써 있으면 요걸 인식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얘기죠. 그래서 그냥 밑변만 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요거는 뭐 바꾼 게 없는데, 자, 요것도 지금 54초 동안 생각해서 이 답변을 낸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로원 부분의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역시 똑같이 이제 그 접한의 면적만 구하고 끝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한 쪽하고 벽체 쪽하고 로원을 따로따로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했더니 인식이 이제 실수가 나타나는데, 자, 보면은 기역자 형태로 돼 있다라고 써 있어요. 로원 표시된 부분이 기역자 형태로 돼 있다. 그러니까 뭐 기역자는 아니고 원래는 역티형이라고 하죠. 저희가 역티형이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이제 형태는 인식을 한 것 같은데, 폭이 0.5고 높이가 3m인 직사각형이다. 결국은 이 얘기는 폭이 0.5이고 높이가 3.5m면 3m라는 요거거든요. 요거 이렇게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역자. 그래서 폭이 또 요게 폭이 0.3이고 높이가 0.3인 거. 요거. 아닌데? 요거는 0.5잖아요, 폭이. 그럼 요거밖에 없는데, 그죠? 요거. 아무튼 3m이고 폭이 0.3이면 요거고 0.3이 0.3이면 요거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구하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0.5에 아무튼 이거 틀렸고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바꿉니다. 색깔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로원을 두 군데 써주니까 두 군데라는 건 어느 정도 인식하려고 했던 거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로원의 그 영역과 그러니까 옹벽의 영역과 흑의 영역을 아예 색깔을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수직벽 부분은 3.0, 높이 3.0, 두께 0.34. 이게 제대로 구했죠. 그 다음에 바닥 부분은 제대로 더했어요. 이게 그죠? 이렇게 더해가지고 3.3, 폭이 3.3이라는 걸 구했고, 그 다음에 두께도 0.3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래서 0.99. 제대로 구한 거죠. 그래서 1.89라는 거를 제대로 구했습니다. 맞죠? 면적은 전체가 1.89가 맞습니다. 제가 매스캐드에도 이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0.89가 맞습니다. 자, 이제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로원이라는 게 이제 위아래 써 있잖아요. 회색도 물론 이제 회색의 면적을 구해달라고 했지만 로원이라는 게 위아래 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로원을 지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회색 부분의 단면적을 구해줘라고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89 제대로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의 면적도 구해봐. 이제 차근차근 해보는 거죠, 하나씩. 노란색의 면적을 구했는데 3.0 곱하기 2.5 아주 훌륭하게 했어요. 높이 3.0, 폭 2.5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회색의 단위 중량이 25kN/세제곱, 그 다음에 노란색의 단위 중량이 2kN/제곱. 이거 잘못 썼는데 20kN이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면적을 계산하고 그 면적에다가 단위 중량을 곱해서 뭔가를 구하는 거를 잘 하는지 이제 그걸 테스트 해보려고 그런 거고요. 옹벽의 무게는 잘 구했습니다. 옹벽의 무게는 47.25. 자, 그래서 옹벽의 무게는, 여기 옹벽의 무게가 따로 계산이 안 돼 있나요? 이거 제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W 토탈이 없네요. W 토탈을 왜 안 구했지요? W 토탈은 W 푸팅. 월 하죠. 월 더하기 W 푸팅. 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W월이 계산되는데, 이거 높이 안 맞으면 되더라고요. 이게 높이가 약간 이쪽에 있으면 얘가 이제 위에 있는 걸로 해서 47.25 맞았죠, 그죠? 47.25. 자,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의 중량은 단면적은 7.5라는 거 앞에서 구했고요. 요게 2인데 요거 잘못 계산한 거예요. 제가 잘못 입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넘어가고, P는 삼각형 하중이잖아요. 그림을 줬잖아요. 상단으로부터 깊이 H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알려주고, 그래서 0.333 요거 지금 원래 토합계수인데 조동 토합계수 구하는 건 제가 그냥 얘한테 시키지 않고 직접 줬습니다. 그 다음에 20kN이라고 이제 정정을 해서 이제 H를 곱해서 구한다. 그래서 이제 P를 계산해달라고 했더니 0.333이 20 곱하기 H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값 밑에 이제 최대값을 구한 거죠. H는 얘가 지금 모르니까 그냥 H는 끝까지 이제 수식으로 남겨놓은 거고, H가 3m일 경우 얘가 그러니까 요게 지금 3m잖아요. 흙이. 그래서 일단 얘가 자꾸 3m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림에서 아까 이 수식에 말하는 그 H를 한번 구해봐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H를 구하는데 H는 자꾸 3m라고 가정을 하더라고요. 그죠? 자, 삼각형 하중의 구조물의 맨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작용하며 상단부터 깊이 H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하단에서의 하중 P를 다시 계산해봐 라고 했죠. 그랬더니 H를 깊이 3m로 잡고 구조물 하단은 깊이 3m로 인식해요. 그래서 왜 자꾸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을 하지 말고 H를 그림에서 찾으라고. 얘가 자꾸 이제
3m, H는 3m 라면이라는 걸로 가정을 자꾸 해서, 야, 가정을 하지 말고 직접 구해봐, 그림에서 찾아봐 그랬더니 그림에서 H를 확인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3m로 표시됐다. 이렇게 하고, 토합이 작용하는 깊이, 상단부터 바닥까지의 높이가 3m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3m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요거. 아니고, 그래서 결론이 얘는 3m다. 그래서 이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삼각형하중을 의미하는 그림이 옹벽 그림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야, 옹벽 그림하고 삼각형하중 요 표시하고 잘 봐봐봐. 그냥 봐도 옹벽 전체 높이지 3m가 아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꾸짖은 거죠. 상대가 말해봐. 그러니까 삼각형하중의 표현이 상단 어디에서부터 하단 어디까지 표시되어 있지? 요거를 얘기한 거죠. 이게 나무라면서까지 해야 되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옹벽하고 관계, 옹벽의 높이와, 그죠? 옹벽의 높이와 요 삼각형 하중을 표시한 요거의 관계를 한번 봐라. 다시 연관지어서 대답해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옹벽은 직립부와 바닥으로 구성되고 옆면으로 흙이 채워져 있다. 뭐 요걸 얘기한 거겠죠. 노란 부분을. 지표면에서 옹벽의 맨 윗부분까지 깊이가 0이 되고, 지표면에서 옹벽의 맨 윗부분, 여기 뭐 요게 얘기한 거죠. 여기 깊이가 0이 되고 옹벽의 바닥까지가 깊이 H가 된다. 여기 이제 옹벽의 바닥까지라는 건 얘는 이제 말로 인식한 거죠. 말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LLM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LLM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어딘가 이런 말이 있어서 그거 학습된 거 그냥 내뱉은 건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얘가 이제 쭉 보면은 H가 이제 값을 안 구하고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뭐 옹벽면 바닥까지라고 이제 막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야, 좋아, 그렇다면 최대 하중 T가 적용하는 깊이가 얼마야?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얘가 3m래 또. 이전 질문에서 삼각형 하중이 상단 어디부터 하단 어디까지 작용한다고 했지?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지표면에서부터 이 옹벽 하단까지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그랬더니 6초 동안 서서 생각하고 또 그냥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옹벽 하단까지. 근데 옹벽 하단까지라고 해놓고 기초판 상단 또는 바닥선이라고 했는데 요거 완전히 서로 상반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할게요. 삼각형 하중이 작용하는 전체 깊이는 얼마지? 여기는 또 3m로 해요.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옹벽의 전체 높이는 얼마야? 근데 여기 보니까 27초 동안 생각해요. 여기 지금 자꾸 금방금방 대답하거든요. 자꾸 물어봐도 5초, 6초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옹벽의 전체 높이 얼마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프롬프트 때문인지 몰라도 얘가 한참 동안 생각해요. 20초. 내가 여기까지 잘못 생각했나? 20초 동안 생각하고 그래서 직립부의 높이는 3m야. 그리고 기초판의 두께는 0.3m야. 그래서 합하면 3.3m야. 겨우 3.3m라는 걸 인식했어요. 이 부분 상당히 interes어요. 좋아, 그러면 최대 하중 P를 다시 계산해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오는 뭐 제대로 계산했겠죠. 그래서 3.4, H를 3.3을 대입하면은, P가 22kN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계산한 게 있죠. P는 22kN, 요거. 여기까지 이제 겨우 구했어요. 좋아, 이제 5점을 기준으로 이 옹벽이 전도되는지 검토해줘라고 했는데, 검토 개념은 이제 알고 있어요. MR과 MO를 보통 계산하죠. 옹벽 형상 및 하중을 정리합니다. 옹벽 형상. 정리하고, 자, 벽체는 3.3 폭은 0.3, 기초판은 총폭이 3.3, 앞에 돌출된 부분이 0.5고 벽체 두께가 0.3이고 벽체 뒤쪽 2.5. 제법 제대로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단위 중량이 콘크리트는 25kN이다. 그 다음에 토합을 계산하죠. 옹벽 자중 토합, 뒷체험토의 이제 흙무게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힐 위에 흙이 올라가는 경우 그 흙의 자중도 전도 방지에 기여하는데 별도 언급이 없었다라고 해요. 제가 앞쪽에 이제 그 무게를 줬는데 이제 그런 걸 얘가 지금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옹벽 전체만으로 전도 안전율을 계산하겠다라고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는 맞았을 수도 있겠죠. 재원을 일단 제대로 파악했으니까. 혹시 빼먹은 하중은 없는지 생각해봐. 흙의 힐의 자중을 빼먹은, 힐 위에 있는 흙의 자중을 빼먹은 거잖아요. 자기가 빠뜨리기 쉬운 하중은 힐 위에 있는 흙의 자중, 상부 전면 하중. 요거는 뭐 없고 수압도 알고 있어요. 그죠? 뒷체음 흙의 무게는 자기가 계산을 이제 다시 해봅니다. 그래서 2.5m 이제 폭 맞죠? 2.5m 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높이는 3m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구합니다. 지하 수위는 없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빼먹은 거를 찾아보라 그러니까 뭐 다른 하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했고, 빼먹은 하중은 없는지라고 묻는다면 이제 힐 위에 있는 걸 빼먹은 것 같다.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라는 얘기만 했고, 다시 계산 안 했어요. 그냥 안전율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노란색 부분은 흙으로 단위 중량은 20kN/s 세제곱이야. 5점을 기준으로 전도되는지 다시 계산해줘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자, 옹벽 전체 높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전체 높이. 그래서 최대 토합은 22kN
이고 토합의 합력은 이제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이렇게 하고 36.3으로 제대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 토합 작용점은 3분의 1 위치점이죠. 토합은 그 삼각형이니까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작용하는 거니까 3.3에 3분의 1이니까 이제 1.1이죠. 그래서 전도 모멘트가 40.0이다. 전도 모멘트를 맞았습니다. 그죠? 토합에 의해서 생기는 모멘트는 40이라는 거를 맞췄고, 그 다음에 옹벽 자중에 의한 저항 모멘트는 아까 이제 구해놓은 게 있죠. 여기서 이제 팔 길이를 구합니다. 0.65. 그러니까 500에, 그러니까 요 벽체 요거에 이제 작용점 위치는 x를 따지면은 0.5에 그죠? 1.5의 반이니까 0.65가 맞죠. 0.65가 맞습니다. 그래서 14.625로 구했고, 자, 그 다음에 기초판은 1.65, 3.3의 반이니까 1.65로 제대로 구했고 40.84. 그죠? 피팅의 저항 모멘트는 40.84. 아까 14.625도 맞았고요. 이렇게 구했고, 옹벽 자체에 의한 게 둘 다 합하면은 이렇게 그 모멘트를 합하면, 요거 합한 걸 제가 따로 안 구했는데, 아무튼 뭐 전체 합했을 때 저기 하면 되겠죠. 옹벽 자체만 고려했을 때 1.39다. 이거 뭐 의미 없는 건데 일단 얘는 중간에 한번 구했어요. 그 다음에 흑의 자중을 추가 고려하면은 흑의 자중이 이렇게 갖고 최적은 7.5고 그 다음에 여기다 20을 곱하면 150이다. 흑의 무게가 150이다라는 거를 구했고요. 제가 흑의 무게를 따로 여기서는 안 구했나요? 더블소일 구했죠. 150 맞았죠. 자, 그 다음에 토로부터의 수평 거리는 0.5, 그 다음에 0.3, 0.8까지 여기다 이제 제대로 구했죠. 0.8까지 제대로 구한 거, 여기까지 0.8까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걸 2.5의 반을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2.5, 그 중앙점 1.25로 하면 0.8에 1.25면 2.05. X 소일은 2.05죠. 그죠? 2.05 제대로 구했습니다. 힐 흙 무게에 의한 저항 모멘트는 그래서 이렇게 150이다 이렇게 하면 307.5 이렇게 제대로 구했죠. 전체 저항 모멘트 전도 모멘트 안전율을 계산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363 그죠? 363 저항 모멘트가 363이죠. 363이고 그 전도 모멘트가 40kN/m 전도 모멘트 요거죠. 오버터닝 모멘트가 40 하고 9.1이다. 제대로 구한 거죠. 자, 이렇게 요거는 상당히 이제 그 여러 번 프롬프트를 줘가지고 면적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면적 이제 자꾸 틀려가지고 고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이제 구했습니다. 이게 뭐 내가 얘한테 일을 시킨 건지 사실상 이게 사람하고 다른 게 제가 이렇게 한번 얘한테 교육시키면은 이제 이것과 비슷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대화를 얘가 모델에 반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픈AI라는 오픈AI가 만든 모델에 바꾸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냥 얘는 그거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하고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할 거란 얘기죠.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원리를 이해하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내가 뭘 틀렸고 이런 걸 하니까 다음에 틀리지 말아야지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얘는 모델이잖아요. 그냥 어느 큰 모델을 그 프로그램을 고치지 않는 이상 했던 얘기를 또 똑같이 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오픈AI의 5원 모델을 써서 이 정도까지 이제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이게 너무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인공지능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아까는 이제 단계별로 한번 시켜본 거고, 그러니까 면적을 차근차근 얘가 제대로 구할 때까지 이제 수정을 해가면서 한 거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원샷이라고 하죠, 우리가. 딱 그림을 주고, 밑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명확하죠, 이제. 하고, 이런 프롬프트를 줬어요. 딱. T형 옹벽이라고 알려주고, 회색은 옹벽이고, 노란색은 흙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아예 그냥 벽체와 기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콘크리트 단위 중량은 로우1, 즉, 로우는 25고, 흙은, 로우2는 20이야. 옹벽 바닥에서 토합은 옹벽 바닥이라는 말까지 알려줬어요. 옹벽 바닥에서 토합 P는 이렇게 계산해. 깊이로 계산해. 깊이를 너가 구해봐라는 얘기죠. 이 정보를 이용해서 5점에서 저항 모멘트와 전도 모멘트를 계산한 후 전도 안전율을 계산해줘 그랬더니 엄청 오래 생각했어요. 1분 15초 동안 체인 오브 소스, 그러니까 생각의 사슬을 엮어갖고 자기가 막 계산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걸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0.333은 내가 준 거고, 이제 20, Z가 이제 얼마냐가 중요한 건데, Z를 3으로 계산했어요.
아까 막 한참 대화 나눴는데, 이제 사람이면 이제 아까 나눈 대화를 기억하고 이걸 이제 제대로 했을 텐데, 사물 계산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튼 얘가 결국은 재원을 제대로 파악하느냐, 그림을 제대로 파악하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높이가 얼마고 뭐다 다 써주면 되겠죠. P의 깊이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엔지니어링 업무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물 인식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삼각형화 중에 통합 작용점까지의 위치를 하는 거니까, 얘는 이건 또 제대로 구했어요. 그죠? 1m. 아까 그 3m의 3분의 1이면 이제 그 1이잖아요. 그죠? 1이고, 3분의 1이 1이고. 아, 이것도 제대로 구한 게 아니구나. 3.3, 그죠? 3.3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에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아, 이거 또 속을 뻔했네.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300 더하기 요 3m의 3분의 1이니까 여기잖아요. 그죠? 요게 1m잖아요. 1.3이다라고 한 거죠. 아, 깜빡 속을 뻔했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쓰면서 이렇게 얘가 한 거를 이렇게 검토하는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다 하는 게 빠른 건지, 얘한테 시키고 이렇게 틀린 거를 이렇게 수정시키는 게 빠른 건지, 빠르게 이렇게 검토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항 모멘트 구합니다. 기초 슬래브의 무게를 구하는데 0.5, 0.3, 2.5, 3.3이라는 걸 이제 얘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제대로 구했겠죠. 그 다음에 24.75라는 거를 중량을 제대로 구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거리를 구하죠. 3.3까지 깔려 있으니까 이거에 반하면 1.65라는 거랬죠. 40.84, 이거 맞았죠. 제가 월의 모멘트를 따로 안 구했죠, 아마? 아, 구했나요? 아, 40.84 여기 있네요. 40.84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수직벽체. 0.3이고 높이가 3m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0.5 더하기 0.8. 자, 벽체가 x는 0.5부터 0.8까지 있다. 아, 이게 특이하게 계산했어요. 우리는 0.5 더하기 300에 0.5 더하기 요 300의 반을 하면은 그냥 그 0.65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얘가 0.5부터 0.8까지 존재한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사이가 존재한다라는 걸 갖고 요걸 평균을 냅니다. 0.65 맞아요. 이상하게 계산했지만. 그 다음에 14.63 이렇게 계산했고요. 맞죠? 14.63. 그 다음에 흙의 무게, 그 다음에 폭은 2.5고 높이가 3.0이라는 거 맞았고, 상당히 제대로 이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중량 곱하니까 150kN이라는 게 계산했고요. 흙의 중량 150kN이고, 그 다음에 작용점까지의 거리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계산했어요. 제대로 계산했습니다. 2.05. 엑스소이드 2.05 맞죠? 그 다음에 307.5가 나왔습니다. 307.5가 맞았어요. 다 제대로 계산했어요. 이제 더해서 전도 검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 모멘트를 다 계산했더니 362.97, 363이죠. 363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도 안전율을 그렇게 계산하면은 아까 우리가 전도 모멘트를 39로 계산했나요? 39. 토합을 잘못 계산했잖아요. 아까 39. 아무튼 이 뒤쪽에 있는 그 흙의 무게하고 옹벽의 무게에 의해서 생기는 저항 모멘트는 제대로 계산했어요. 그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의 토합을 잘못 계산했어. 다시 계산해봐.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값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35초 동안 생각하고, 흙 옹벽 바닥 5점에서부터 흙이 33.3m 채워져 있다라고 보고, 즉, 그 H가 3.3이다라고 이제 수정을 한 겁니다. 아까 3.0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3.3을 했더니 22kN이 됐다. 총 수평력이 22kN이라는 얘기죠. 총 수평력이 22kN 맞고요. 3.3을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계산이 됐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3.3의 3분의 1이니까 1.1이 맞고, 그래서 1.1 했더니 39.9가 나왔다. 39.9 여기 맞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저항 모멘트는 앞에서 구했으니까 안 구해도 되는데 저항 모멘트를 다시 계산합니다. 저항 모멘트 틀리진 않겠죠. 393.65가 아닌데 뭐가 틀렸죠? 아까 맞았던 걸 또 틀리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죠? 수평벽체 40.8 맞고, 그 다음에 수평기초 40.8 맞고, 수직벽체 14.6 맞고, 흙이 틀렸나요? 아, 흙을 또 3.3으로 계산했네. 자, 이게 미치겠네. 그죠? 흙은 3.0인데, 아까 이제 토합 계산하면서 3.3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또 3.3을 썼네요. 흙이 너무 무겁게 계산됐죠? 그래서 393.2가 나왔네. 실제로는 363이 나와야 되는데, 야, 그래서 또, 힐의 흙의 무게 계산이 틀렸어. 그것만 수정해서 다시 계산해줘. 그것만 수정해서라는 말 썼어요. 그죠? 흙 표면까지 3.3인데 실제로 흙이 있는 부분은 3m입니다. 다시 이제 다시 계산을 합니다. 결과만 한번 보죠. 그래서 363, 40. 363, 40 맞았죠. 그죠? 9.1이다. 참 기나긴 여정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끝을 봐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뭘 바꿨죠? 아까 인식하는 거를 좀 개선시켜 보려고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서 해봤어요.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는 아까도 색 바꿔서 했었던가요? 아까는 색을 바꿔서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색을 바꿔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로 이제 회색은 벽체고 하늘색은 기초고 노란색은 흙이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 인식 능력이 좋아지나 28초 동안 고민한 다음에 했더니 기초는 폭이 3.3 맞았고 그 다음에 맞았습니다. 그죠? 자중 24.75 맞았고 거리 1.65 맞았고 그래서 40.84다 맞았죠? 그 다음에 회색 벽체 자중 자, 여기서부터 또 이제 한번 보죠. 이렇게 맞았고 그죠? 14.625 맞았고요. 그 다음에 흙 그러니까 여기서 벽체하고 기초는 맞았고 그 다음에 힐 쪽 노란색 요거는 3m 그래서 여기서 또 뒤체음 폭, 힐 폭이 0.5, 갑자기 왜 0.5가 튀어나왔어요. 그죠? 0.5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잖아요. 그죠? 틀렸죠. 파워백은 전동 모멘트를 맞게 구했나 볼까요? 이것도 틀렸죠. 3m로 계산했죠. 3.3인데. 틀렸어요. 안전율은 흙의 무게 잘못 계산했으니까 확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야 흙의 무게를 잘못 구했고 토합의 깊이도 잘못 구했어. 다시 계산해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기초 다시 구했고 벽에 다시 구했고 뒤체음부터 보죠. 이점은 이제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자꾸 계산했고 여기 이제 흙 자중에 의한 모멘트는 307.5다. 맞나요? 307.5 맞았네요. 그죠? 총 저항 모멘트는 363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토합은 다시 계산했는데 이제 깊이를 아까 잘못 계산했잖아요. 그죠? 또 3.0으로 계산했어요. 틀렸을 거잖아요. 그죠? 틀린 거죠. 자, 그래서 토합 계산 시 깊이는 옹벽 전체 높이를 계산해 라고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알려줬어요. 31초 동안 고민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실상 앞에서 계산한 거는 계산 안 해도 되는데 얘는 이제 계속 다시 계산하더라고요. 363. 그 다음에 토합을 이제 3.3으로 이제 제대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작용점은 1.1이다. 그래서 이제 40kN을 이제 구했고, 그래서 9.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9.1이다. 답을 맞췄죠. 기나긴 여정이에요. 기나긴 여정. 그래서 이게 색깔을 바꿔도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사실상 그림을 인식하기보다는 저는 느낌이 그렇거든요. 느낌이 저는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 지금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숫자들을 그냥 OCR로 인식하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그냥 얘가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적당히 유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 이제 텍스트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얘가 LLM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인식하고 그 텍스트를 짜맞추기 해서 조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림을 보고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자꾸 느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라는 거란 거예요. 인식. 특히 그림. 우리가 그림이라는 거 한번 실사가 아니라 도면. 실사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 도면이라는 건 추상화한 거잖아요. 추상화.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상상을 갖다가 추상화를 해가지고 이걸 표현한 거죠. 인간들과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야, 요거는 높이를 표현하는 거고, 뭐 이건 표현한 거. 이렇게, 이런 표시들이 그림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일반 그림,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실사하고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요거를 또 한번 또 다시 시도를 해봤습니다. 야, 그럼 도대체 5원 모델에 그 프로 모드가 있는데 이게 한 달에 이제 그 200달러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5원 모드 프로로 한번 해봤습니다. 똑같이 줬어요. 자, 그랬더니 얘도 상당히 오랫동안 6분 이거 싫어합니까? 6분 동안 그래서 이게 사실상 체인 오브 소트라는 게 이제 그 생각을 계속해서 연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자기 혼자 스스로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아무튼 6분은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아무튼 손으로 풀어도 그냥 이게 6분 안 걸리겠는데 아무튼 자 인식하는 것만 확인해 보면 될 거잖아요. 그죠? 자 3m 벽체 높이 0.3 두께 높이 맞았고요. 그래서 그리고 기초 바닥판의 총 길이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그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25, 20 이렇게. 그 다음에 토합은 깊이인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뒷체음토 흙에 대한 능동토, 그러니까 그 패시브, 그러니까 그 액티브죠, 액티브 능동토라고 얘가 표현했는데 그래서 3으로 계산했어요. 틀렸잖아요, 벌써. 그죠? 3.3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이 흙의 높이가 요 3m라는 걸 가지고 자꾸 토합도 3m로 구하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보면 이게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가 있는 거인데 이제 그런 게 상관관계가 서로 안 맞아떨어지는 거죠.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 사실 이게 볼 거는 사실상 없죠. 그죠? 토합을 너무 적게 계산했으니까 이게 39점
9가 돼야 되는데 40이 돼야 되죠 거의. 근데 이거 틀렸고 나머지도 한번 보죠. 얘가 그래서 무게를 구하고 1.65 기초 바닥판은 3.31 맞았고요. 40.84 맞았고 벽체는 0.65 맞고 갖고 14.625 맞았죠. 그 다음에 힐 상부 하중은 25에 2.5에 3m 크기는 맞고 단위 중량 20 맞고 150kN 해서 거리는 0.8 더하기 2.5. 이거 좀 이상하죠. 이거 이상하네요. 그죠? 자, 요게 0.8까지는 좋았어요. 자, 0.8까지는 좋았는데 요거에 반을 해야지 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나오는데 팔거리가 나오는데 갑자기 2.5를 더해버렸어요. 이거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거리잖아요. 그죠? 아까 그 방법하고 똑같구나. 0.8에서 0.8과 얘를 평균되니까 여기 맞네요. 복잡하게 계산한 거지, 이게. 그죠? 아무튼 요거 맞습니다. 307.5 맞고요. 307.5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총 저항 모멘트가 그래서 363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39로 계산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잖아요. 얼추 보면 맞는단 말이야, 또 이게. 그죠? 얼추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눈으로 봐야지 어디서 뭐가 틀린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상 사람이 해도 우리가 신입사원이 일한 거를 저도 이제 신입사원 때 기억이 나네요. 사수분이 예? 제가 계산한 거를 계산서를 갖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수계산이었으니까 다 이런 식으로 진짜 이렇게 따라가면서 계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쫙 보고 이제 틀린 거는 다 이거 딸기밭이라고 표현합니다. 딸기밭. 빨간색으로 이거 틀렸어. 빨간색으로 그죠? 빨간색으로 틀렸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빨개지잖아요. 막 온통 빨간 딸기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가 지금 반영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게 인공지능의 이제 한계인데 물론 모델이 완벽해지면 사람하고 다르게 사람은 한 명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얘는 한 번만 배우면 그게 그냥 전파돼 갖고 수십 수만 수억 개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겠죠. 아무튼 이게 틀렸기 때문에 저고요. 통합은 옹벽 높이 전체에 대해서 산정을 해야 돼. 다시 계산해라고 이제 했습니다. 얘는 8분 걸렸네요. 자, 그래서 옹벽 상단 5점에서 상단까지 3.3m 전체 높이는 이제 다시 계산했습니다.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는 봐야겠죠. 자, 깊이를 얼마로 적용했나요? 3.3 제대로 적용했네요. 36.3 제대로 구했습니다. 자, 그럼 다 맞았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전도 모멘트가 이제 39.9가 맞고요. 그 다음에 저항 모멘트는 쭉 결과만 보겠습니다. 363 맞고요. 그래서 9.1이 답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5원이 아까 요거 계산한 거 물론 5원 프로모드가 틀렸지만 지금 요 색깔 바꿔서 주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몇 번을 제가 수정을 시켰죠? 자, 흙의 무게 잘못 구했고 토합의 깊이 잘못 계산했어요. 두 가지가 틀렸었잖아요. 처음에 그 다음에 쭉 가서 토합 계산 시 깊이는 옹벽 전체 높이를 계산해 라고 이제 줬죠. 두 번 수정을 시켰네요. 두 번 수정을 시켰는데 얘는 지금 한 번 수정을 시켰죠. 근데 얘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5원 프로가 8분 막 이렇게 걸렸다. 아까 얘는 지금 처음 계산할 때 얼마 걸렸죠? 28초 계산. 5원이 더 나은데? 아무튼 오차가 좀 줄었다가 두 번씩 수정시킬 일을 한 번 수정으로 시켰다. 근데 시간이 문제죠. 여기는 53초 생각하고 그 다음에 28초. 그래서 1분 좀 넘게 걸렸는데, 그죠? 1분 좀 넘게 걸렸는데 5원 프로 모드는 1분 좀 넘게 걸린 게 아니고 그냥 얘는 이제 뭐 3번 계산한 거죠. 지금 2번 수정을 시켰으니까. 맨 처음에 이게 이렇게 하면 총 그 계산했습니다. 28초. 그 다음에 53초. 한 번 더 수정시켰죠. 그 다음에 31초. 한 2분 좀 못 걸린 거잖아요. 근데 얘는 5원 프로 모드는 한 번은 수정시켰는데 문제는 처음에 6분 32초. 와, 8분, 야, 10몇 분이 걸린 거잖아요. 14분, 15분? 참, 이게, 제가 이제 프로 모드가 추론 능력이 좋다고 해갖고 이제 유료결제를 한번 했는데 아무튼 최대한 얘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료결제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게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어야 싶긴 한데 혹시 옹벽 계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옹벽 안정성 검토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거를 참 어떻게 편집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네요. 이거 그냥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챗GPT를 써서 5원 모델과 5원 프로 모드를 써가지고 옹벽의 전도 안전성 검토를 시켜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 중에 인식의 문제, 이런 도면을 인식하는 거에선 상당히 그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실제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영역들을 인식하는 개념보다는 여기에 있는 글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유출을 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해보게 됐고요. 이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을 상관관계를 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됐고, 특히 이런 거 삼각형 여기까지 있으면 이 삼각형이 요 전체 높이에 작용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전체 높이를 가지고 이 통합을 구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결국 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면 인식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림을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인식시키고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제가 보기엔 두 단계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 인식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확인시키는 거죠. 이 그림의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네가 체크해봐. 그래갖고 그거를 답변이 나오면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인 계산, 이런 경우에 이제 계산을 한 거잖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제 확인해갖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으면은 다시 이제 그림이 이제 수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야, 이렇게 아까 뭐 이런 것처럼 높이 P는 전체 높이를 계산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시키는 게 처음부터 다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로 나눠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1 모드와 O1 프로 모드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진짜 그 10배, 그 10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고,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 것도 있고, 추론은 더 정확하게 하려고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시간 쓴 것과 돈을 쓴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성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진 않았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게 뭐 거의 라이브로 하는 것처럼 돼버렸네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